딸이 방문을 열고 나오면 저승사자가 온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못해준 거, 상처 줬던 거 10년 전, 20년 전 일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꺼내서 내 인생 망친값 내놔! 라면서 저를 빡빡 끌어댑니다. 제가 달래주려고 하면은 엄마가 우울증을 알아! 내 고통을 알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져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던 엄마들, 예전의 과오가 부채의식이 되어서 자녀의 분노를 받아주고 있지만 너무나도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상처와 현재의 우울증을 양손에 무기처럼 쥐고 휘두르는 딸들,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라며 엄마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딸. 도대체 이 감정의 채무를 언제까지 갚아야 이 악순환이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마음이 아픈 건 맞지만 그 아픔을 엄마에게는 무기로 휘두르며 과거 감정적 빚을 독촉하는 딸들, 그리고 그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이거 우리 집 얘기다 싶으면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이런 집의 풍경은 살얼음판 그 자체입니다. 엄마가 우울증인 딸을 걱정해서 아주 상식적인 한마디를 해요. 그러면 딸은 순식간에 과거에 엄마가 잘못했던 걸 꺼내고 또 현재의 병을 무기 삼아서 방패 삼아서 꺼내듭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딸한테 야 벌써 오후 2시야. 밥은 먹고 자야지. 이렇게 대낮에 누가 잠을 자겠니? 그런데 딸이 엄마는 내가 이렇게 우울한데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우울증 환자한테 힘내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 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내가 중학교 때 힘들다고 했을 때 엄마 어떻게 했어? 네가 힘들면 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무시했잖아! 우울증 환자로서 공감을 바라는데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엄마들은 언제까지 과거 얘기만 할 거야? 우울한 것도 네가 노력을 해야 좋아지지. 약만 먹는다고 되니? 이러면 엄마가 진짜 우울증에 대해서 모른다. 우울증이 노력을 한다고만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건데 엄마는 약 먹지 말고 의지로 극복하라고 한다. 내 심정을 몰라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죽고 싶은 사람한테 힘내라는 게 얼마나 폭력인지 알아? 엄마가 내 병을 이해 못하니까 내가 더 우울한 거야! 대화는 단절되고 엄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차단됩니다. 엄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딸은 과거로 도망가고 엄마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면은 딸은 이 병이 이런 거야 라면서 입을 막아버리죠. 엄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죄인이 되어서 방문을 닫습니다. 마치 과거에 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사람처럼 딸은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정서적인 빚 독촉을 자꾸만 하는 거죠.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엄마가 진짜 헷갈려 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진짜 우울한 거 맞아요? 일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 아닐까요? 정신과 의사로서 팩트를 말씀드리면 딸은 진짜로 마음이 아픈 게 맞습니다. 단순한 꾀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자존감이 바닥인 치료가 필요한 우울 상태인 건 맞습니다. 단순히 엄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짜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프다라는 것과 그 아픔을 이용해서 남들을, 특히 엄마를 조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우울하다고 해서 모두가 엄마에게 탓을 하진 않아요. 엄마를 탓하고 엄마에게 감정적으로 빡빡 끌어대는 딸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자신의 우울증을 일종의 면죄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에 걸린 건 다 엄마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받아줘야 돼. 현실의 책임을 지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아픈 피해자의 자리에 숨어서 엄마에게 끊임없이 감정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고통이 진짜라고 해서 그 고통을 휘둘러서 인간관계의 손상과 적응 능력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어머니들은 이렇게 나오는 딸이 밉다가도 진짜 내가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얘가 이런 말을 안 했겠지? 내가 진짜 너무했나? 라고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면 이 굴레를 영원히 끊을 수가 없고 딸에게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빚이 점점 더 불어납니다.
딸에게 바른 말을 할수록 이자가 불어나는 고리대금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감정적 빚쟁이가 된 엄마들을 위한 솔루션. 첫 번째는 감정적인 파산 선고를 하세요. 더 이상 갚을 빚은 없다. 딸이 과거를 들추어대면서 긁어댈 때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라면서 쩔쩔매지 마세요. 물론 딸이 마음이 아프고 우울할 때 엄마가 과거에 상처 줬던 일을 진심 어린 사과와 소통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 깊은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한 번은 대화를 하는 게 맞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여러 번 반복되면서 딸이 회피의 수단으로 삼고 있을 때에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부족했던 거 정말 인정해. 전에도 내가 사과를 했잖니. 하지만 네가 10대 때 상처받은 일로 30살, 40살이 되어서도 불행한 것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야. 나는 과거의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지금의 너를 돕는 데 집중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고 더 이상 감정적인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셔야 딸도 엄마 탓을 멈추고 자기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픔은 인정하되 공격성은 거절하세요. 딸이 엄마는 우울증을 몰라, 엄마가 뭘 알아 라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싸움을 걸어올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 엄마가 너의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지. 네가 많이 힘들다는 건 인정해. 근데 일단 아픔을 인정은 해야 돼요. 딸은 우울한 게 맞기 때문에. 하지만 네가 아프다는 이유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닌 거야. 힘든 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치료를 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우울해서 그런 거야 라는 핑계를 받아주지 마세요. 환자라고 해서 가족을 감정적인 쓰레기통으로 또는 감정적인 노예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병원으로 보내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엄마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꾸 집에서 약에 의존하지 말고 의지로 극복해봐 이러시는데 진료실에 와서 따님들이 그 말이 진짜 힘들다고 정말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들으면서 아니 엄마가 약 먹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갑갑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따님의 입장에 공감돼서 같이 공부는 하게 돼요. 그런데 어머니들 엄마가 받아준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거니와 본인이 의지로 극복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병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따님들을 엄마가 병원을 권유해야 돼요. 네가 그 정도로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병원 가자. 엄마도 같이 갈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방문을 닫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는 엄마한테 상처받았던 우울한 딸들에게 정신과 의사로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엄마들이 딸들에게 네 의지로 우울증 좀 극복해봐.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질환들은요, 약만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약과 함께 식사와 생활 습관 교정을 병행해야지 낫듯이 우울 증상을 치료할 때도 약 복용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엄마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는 말에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면은 당장에는 시원한 것 같아도 곧바로 자괴감과 더 큰 무력감을 느끼면서 우울함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굴레를 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따님들의 우울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복하는데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딱 3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피해자 의자에서 일어나기.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엄마가 그때 여러분께 상처 준 건 팩트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10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상처받은 인생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언제까지나 엄마한테 상처받은 피해자 포지션으로 평생 스스로를 규정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엄마를 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가둬놓은 거거든요. 피해자 의자라는 이 좁은 자리에서 내 가능성을 제한하는 행위예요.
더 이상 거기 앉아있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과 책임 구분하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교통사고 나서 다쳤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다쳤나요? 아니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잘못해서 내가 다치고 내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진심 어린 사과하지 않을 때까지, 운전자 반성할 때까지 나 치료 안 해! 이러면 누가 손해죠? 가해자가 반성하는지 아닌지는 잊어버리고 내가 수술하고 재활해서 건강 회복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성장기에 엄마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인 제공을 엄마가 했다고 해서 내 삶을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나의 손해이고요. 이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나의 책임이에요. 치유의 책임은 나한테 있고 내 삶의 주도권도 나한테 있는 겁니다. 셋째, 엄마를 위한 복수를 멈추고 나를 위한 복수를 하자. 망가진 모습으로 살면서 엄마를 애태우고 엄마 탓으로 돌리는 게 엄마한테 하는 일종의 복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봐, 엄마가 내 인생 망쳐서 나 지금 결과물 이렇잖아. 이러면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스스로를 아프게 하면서 복수를 하는 것은 공허함만 남기게 되는 거고요. 엄마 없이도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게 진정한 복수인 거예요. 엄마 없이도 나 이렇게 멋지게 잘 컸어 라고 증명하는 거.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따님들 따뜻한 모녀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피폐하고 힘들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가정에서 한숨과 원망이 섞인 그런 가족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부채 관계를 이제는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핑계가 되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바로 세우면서 마음이 정말 아플 때 모녀가 협력해서 정신과의 도움을 받고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단단한 마음으로 만나요. 안녕!